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모룰라 모토 G06 파워를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박싱, 기기 간단 살펴보기, 사양 설명,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때문에 완전히 호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실제 언박싱부터 시작해보죠. 봉인이 하나 있어서 먼저 뜯어야 합니다. 됐네요. 자, 어서 하나 더 있네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안에는 기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정보가 적혀 있는데 진짜로 딱 두 가지 정도만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용량 배터리라는 점이죠. 그리고 뭐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로 그게 이 기기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를 들면 AI 기반 카메라라든가 네, 저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인물 야간 모드요. 그만 좀 하세요. 어쨌든 몰입해보세요. 초대형 디스플레이 스테레오 스피커. 이건 기능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냥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대형 디스플레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대형이죠? 솔직히 말해서 더 큰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서 14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울트라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그냥 크기만 알려주죠. 어쨌든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케이블도 들어있고 타입C to 타입C, 그리고 서류들, 진짜 그게 전부예요. 이제 이 쓰레기 같은 걸 벗겨봅시다. 사실 이런 말 할 거면 폰 전체를 벗겨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여기서 좋은 점 하나는 기기에 이미 케이스가 미리 씌워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무료로 포함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기기와 함께 케이스가 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죠. 정말 좋네요. 근데 여기는 이 형편없는 화면은 별로예요. 이건 6.88인치 LCD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바로 울트라 몰입감 대형 헛소리 디스플레이죠. 정확한 크기는 6.88인치예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몰입감 있다고는 못하겠어요. 720p 해상도는 정말 농담 수준이거든요. 픽셀 밀도는 인치당 260 픽셀이고 코닝 고릴라 글래스 3, 무슨 레벨 4, 그리고 적어도 120Hz 주사율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있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건 적어도 디스플레이긴 하죠.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2025년 9월에 나오는 기기치고 또 하나 짜증나는 점은 화면 대바디 비율이에요. 이것도 정말 형편없어요. 실리콘 케이스만 벗겨도 베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턱이 엄청 두껍고 진짜 큽니다. 2025년, 심지어 2023년이나 2024년 기준으로 봐도 이건 여전히 엄청나게 두꺼워요. 우리는 펀치홀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떨어진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꽤 별로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그냥 별로예요. 대충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그나마 괜찮은 점 하나는 7000mAh 배터리인데 적어도 이건 숫자상으로라도 들어가 있네요. 몰입형 디스플레이나 Immerse Yourself와는 달리 저해상도의 디스플레이에 몰입하라는 거죠. 6.88인치라는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큰 건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숫자를 붙인 거예요. 7000은 사실상 평균 크기의 기기치고는 꽤 큰 용량입니다. 그건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용량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대용량 배터리에 비해 충전 속도는 형편없습니다. 최대 18W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배터리 충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건 그다지 좋은 점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기기의 기본 사양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저장 용량 64GB에
램 4GB라니 2025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5년을 상징하는 게 있다면 바로 램 4GB와 64GB 저장 용량이겠죠? 와, 정말 한심하네요. 네, 좋아요. 그런데 최대 256GB 저장 공간에 램 8G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스마트폰이라면 램 8GB는 기본 사양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제공하는 4GB가 아니라요. 그리고 6GB는 어디 있죠? 6GB 램 옵션도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랬다면 128GB에 꽤 괜찮은 기본 사양이 됐을 텐데 64와 4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양 말고요. 이건 또 한 번의 현금 갈취일 뿐이에요. 모토로라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이건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껍데기나 다름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맞다면요. HMD가 소유하고 있죠? 아니네요. 그건 노키아였죠. 뭐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기서 그게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제품 구성으로 이건 정말 현금만 노린 장사일 뿐이에요. 또 반복되는 거죠. 이 기기를 구동하는 프로세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심한 히리오지 81 얼트라 프로세서입니다. ULT라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쓰레기 같은 건 성능이 뭐랄까 5년 전 프로세서 수준이에요.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하면 사실 그거는 훨씬 더 성능이 좋죠. 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냅드래곤 680이나 665 같은 저가형 프로세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의 프로세서와요. 여기서 ULT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프로세서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680이나 665 같은 구형 프로세서보다 나은 점은 기본적으로 그냥 신형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 높은 ROM 용량이나 저장 장치 지원 같은 이점이 있긴 하죠. 카메라 녹화상도 같은 부분도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나면요. 사실 설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뒤집어 볼게요. 여기에는 단일 카메라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 카메라는 5천만 화소의 광각 센서로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도 아무런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800만 화소의 광각 센서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기능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새로운 프로세서와 더 새로운 아키텍처를 썼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게 전부입니다. 더 새로운 아키텍처지만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이 영상 마지막에 다른 기기와의 간단한 비교도 보여드릴게요.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사실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이런 엔트리 가격대에서는 조금만 더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 폰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게 모토로라 제품이라서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시다시피 거의 순정 안드로이드라는 점이죠. 화면을 좀 더 밝게 해볼게요. 자, 이게 최대 밝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다시피 거의 순정 안드로이드에 가까워요. 쓸데없는 앱도 거의 없고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거라든지 그런 것만 빼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순정 안드로이드는 아니네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쓸데없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도 다른 기기들처럼 틱톡이나 넷플릭스 같은 쓸데없는 앱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상 순정 안드로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꽤 괜찮은 편이에요. 또한 디자인 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최대한 일반 안드로이드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도 꽤 괜찮아요. 안드로이드 1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신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16이 배포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반주 전쯤에 S25에서 안드로이드 16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뒤쳐져 있지만 곧 안드로이드 16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어쩌면 17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빌드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플라스틱 프레임이 채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무 같은 표면 아니면 에코 가죽 같은 표면인데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폴리머 백이나 에코 가죽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에코 가죽보다는 고무 느낌이 더 강하지만 에코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카드와 SD 카드 트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타입C 포트와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화면에는 기본으로 부착된 보호 필름이 없습니다. 좋네요. 이 모든 것이 약 125유로 정도입니다. 자, 125유로에 이 기기는 사실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는 확실히 더 나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항상 추천하는 제품이 하나 있긴 합니다. 고가, 저가, 그리고 중간 가격대까지 모두 해당되는 제품이죠. 제가 말하는 제품은 CMF 폰 1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이 제품과 더 비슷해서 약 150유로, 그러니까 20에서 25유로 정도 더 비쌉니다. 중고로 구입하면 오히려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형 제품보다는 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방금 언급한 CMF 폰 1, 이 사실상 모든 면에서 이 제품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니요. 완전히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데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 CMF4는 5000mAh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7000mAh시 보다는 적지만 대신 5000mAh시는 2배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단연코 최고의 업그레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냥 형편없는 LCD일 뿐입니다. CMF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20Hz의 주사율과 거의 1000Hz에 달하는 터치 샘플링 레이트를 지원해서 디스플레이가 입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제 손가락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항상 약간 뒤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MF 같은 제품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입력을 새로 고침하는 속도가 거의 10배나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정말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장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 기기의 기본 사양이 가격에 비해 정말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CMF4이 실제로 개선한 부분 중 하나는 기본으로 8GB 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6GB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저장 용량도 128GB부터 시작해서 64GB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높은 저장 용량을 제공하고 8GB 램으로 256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 사양이 더 좋고 카메라도 이 제품보다 더 좋습니다. 역시 5000만 화소이지만 4K30 프레임이나 1080p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보다 확실히 개선된 점이죠. 그럼 이 기기는요, 유일하게 더 나은 점은 배터리 용량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이 이상하게 밝아지지 않으려고 해서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 제품보다는 저 기기를 꼭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은 회사가 그냥 돈만 벌려고 만든 허접한 제품처럼 보입니다. 계속 똑같은 쓰레기만 만들면서 이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싸게 팔고 있어요. 이미 1년 이상이나 전에 출시되었던 구형 휴대폰 모델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과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식이고 느리고 지금 제공하는 것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이제 이만 마치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